우리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공동체의 굳건한 기둥,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위대한 가장이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꾸짖으며 가르치려는 지식인이나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혹독하게 질책하면서도 공감과 연민을 설파하는 영적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친사회적이라는 선한 가면을 쓴 가학적인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사랑과 보살핌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면 뒤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냉혹함과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성이 숨어있는 이들. 그들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오늘 다룰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내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도덕적 나침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의 초자아, 즉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삶의 방향을 안내해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며 왜 가야 하는지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타인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조절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이라는 지극히 내적인 과정을 타인에게 아웃소싱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를 외적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피드백과 반응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내면 풍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감정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외면당하고 배척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아첨과 관심, 정보와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존재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타인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빈 공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울부짖는 심연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인 척하는 부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격렬하게 증오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보살핌, 반응, 정보, 상호작용이 없으면 자신이 완벽하게 소멸되고 증발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저주합니다. 이 증오와 저주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된 압도적이고 만연한 부당함이라는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스스로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은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멸하는 열등한 존재들에게 생존을 의존해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가장 큰 부당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 독백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우월하고 신과 같으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재인데 이렇게 완벽한 내가 어째서 나보다 훨씬 못한 저들에게 비참하게 의존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부당함이며
나는 이 부당함의 희생양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의존성과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자아상 사이의 엄청난 부조화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월하면서 동시에 의존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모순은 내적 갈등과 견딜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가 찾아내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친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도덕의 수호자이자 법과 질서를 위한 십자군, 정의와 공정의 챔피언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불변의 가치를 옹호하고 미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관이며 사랑의 매를 드는 엄격한 교육자, 그리고 세상을 깨우는 계몽의 횃불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비범한 지성과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간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역사를 바꾸는 인물, 우주적 변화의 동인, 개혁가, 혁명가, 위대한 유산과 제국을 건설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언제나 선의 편에 서 있는 도덕적 영웅. 물론 여기서 완전한 선은 오직 나르시시스트 자신뿐이며 다른 모든 사람은 악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나누는 유아기적 방어기제인 분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을 지상에 내려온 신의 긴팔 혹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집단의 의지를 구현하는 화신이라고 믿습니다. 신, 권력자, 국가, 역사와 같은 초월적 존재와 자신이 1대1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는 위대한 사명을 통해 의존성과 우월감 사이의 모순을 해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당신들과 엮이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명이, 역사가, 나의 가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이 문화 전쟁이 나에게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타락하고 퇴보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방어벽이다.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 거창한 역할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고 엄격하며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고 완고하며 공격적으로 대할 권리를 줍니다. 이 공격성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내면의 목소리, 즉 내사가 되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극도로 징벌적인 성향을 띱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들 내면의 가혹하고 달랠 수 없는 현실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필사적이고 비참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부모의 비난하는 목소리, 즉 나쁜 대상이 존재합니다. 너는 못생겼어. 멍청해. 부족해. 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이 목소리들의 연합은 평생에 걸쳐 나르시시스트를 괴롭힙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거짓 자기라는 외부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 서사는 가족, 교회, 정당, 국가와 같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규모로 확장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친사회적 나르시시즘은 정신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신증 환자는 자신의 자아를 외부로 무한히 확장시켜 세상을 집어삼키고 우주를 소화하여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립니다.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도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밖으로 확장시켜 온 세상을 자신의 놀이터, 자신의 연장선,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그저 체스판일 뿐이고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규칙을 바꾸며 게임을 지배하고
규율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 사랑의 매라는 걸 왜 모르지? 나는 연민과 사랑, 공감으로 가득 차 있어.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혹은 우리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세상을 더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